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20패가 아닌, 이제 이 경기 지금 사실 20패 갈 줄 알았는데, 20패 안 가고 그냥 프로토예요. 네. 프로토 소설가답게 이제 프로토 경기를 분석하네요. 챔피언스 리그 경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8경기 중 4경기는 이번 주에 하고, 4경기는 다음 주에 합니다. 4경기 중 앞에, 이제 프로토가 일주일에 3번 발행되죠. 예, 첫 번째 발행되는, 토트넘 경기랑 파리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트넘 경기도 그렇고 파리 경기도 장난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보면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아, 할 얘기 일단 분석하고 다음에 할 건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20회 1등급 되세요. 이번 거, 그 20회도 올라갑니다. 제가 수요일날 쉬기 때문에 수요일날만. 첫 번째 경기 토트넘이랑 AC 밀란 경기입니다. AC 밀란 홈에서 하고요. 경질 더비예요. 둘 다 언제 경질당할지 모르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근데 리그 순위는 높아요. 네, 경질당할 감독이 이렇게 순위 높은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위하는 감독을 경질한다?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저는 볼 때 뭐 한 경기 한 경기 본 게 아니라 전체 놓고 성적을 놓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현재 숫자를 보고 선택을 경질하고 현재 숫자를 보고 피올리를 경질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고요. 사실 이 경기를 분석하기 전에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이탈리아 리그 세리에 A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또는 동네 차이가 10배 가까이 됩니다. 10배. 10배 가까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거지 같아도 10배 이상의 차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그 리그에서는 모르겠는데 유럽 대항전을 붙을 때는 그 돈의 힘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뭐, 그 AC 밀란이 뭐 그렇게 돈이 밀리는 최근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이 얘기는 이따 프랑스 파리 분석, 파리 생제르맹이라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생제르맹 분석할 때 이야기 또 하겠지만, 음, 하여간 지금 유럽은 복잡합니다. 예, 지금 엄청 복잡해요. 그,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분석해야 되니까. AC 밀란부터 보겠습니다. AC 밀란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최근 12경기 2승 2무 8패. 2승 2무 8패입니다. 진짜 2승 2무 8패예요. AC 밀란이. 월드컵 이후의 성적이에요. 폭망했어요. 진짜 폭망했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 우선 피올리 감독에 대해서 이 사람이거든요. 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오랜 부진에 빠져있던 AC 밀란의 부활을 이끌고 11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만들어낸 감독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인데 올해는 뭐 나폴리 민재 파이팅. 제가 민재는 나폴리 가야 된다 그랬죠. 제 말 들으면 진짜 어, 홍수를 잘 맞춰야 뭐 좋은 거죠. 피올리 감독은요, 유명한 감독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름 발전해온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은, 우선 잠시 동안 이 제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네, 써놓은 글을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젊은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좋아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유럽 대항전에서는 힘듭니다. 왜냐면 유럽 대항전은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단판에 전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감독이 유리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뭘 보고 이렇게 쭉 가는 감독들은 불리해요. 그래서 뭐, 이 감독 특징이 뭐, 보드진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감독도 아니고요. 팀 잘 꾸려나가고 평가도 좋고 뭐 이런데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술이죠. 왜냐면, 세부 전술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감독이 이렇게 뭐, 제가 그랬죠. 이탈리아는 이 제대로 된 감독이 되려면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대학원 공부라고 그러는 거 이해가 하시려나? 그러니까 도제 방식으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는 대학원에서 대학원 생활 하듯이 도제 방식으로 땡 감독 밑에 가가지고 수업을 이제 막 일하면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이탈리아의 그 대표팀이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전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논문으로 써가지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탈리아 프로 A 최고 등급의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감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네. 피올리가 그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의 논문을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해가지고, 저 AC 밀란에서는 이제 전방 압박이 붙여. 그리고 난 다음에 수비 라인을 좀 많이 올립니다. 네, 이게 이제 플랜 A고요.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수비 라인을 올리다 뒤를 많이 털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수비 라인을 안 올리고 최대한 수비와 미들진에 간격을 두면서 이제 공격을 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경기를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성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뒤가 잘 털립니다. 근데 한번 이겨야 되잖아요. 털로 올라오면 오히려 털리는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게 이 사람의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A 전술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걸 보완할 B 전술을 가지고 있다가 선수 교체 한두 명 해가지고 그 B 전술을 경기에 녹일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단점. 이번 경기에는 이런 현재 요런 걸로 나올 거라는 현재 라인업 예상이에요. 3, 4, 2. 토트넘이랑 똑같네요. 3, 4, 2. 같은 이탈리아라서 그런가?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AC 밀란은 유럽권에서 뛸 그런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루가 9번, 물론 지루가 뭐 잘하는 9번이긴 하지만 지루가 빛이 나려면 뒤에 받쳐주는 애들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디아즈, 디아즈. 헤르나데스는 괜찮아. 이쪽 라인이 참 좋네요. 이쪽 라인. 토모리부터 이쪽 라인이 참 좋네요. 네. 이쪽 라인은 뭔가 좀 그렇네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요까지 하고, 이제 토트넘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토트넘의 손태 감독. 진짜 그 토트넘 와서 고생 많이 해. 몸도 아프고 막, 이탈리아의 거의 뭐, 그냥, 최고의, 지금도 최고의 명장이긴 하지만, 이제, 이 사람과의 차이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제가 말한 그 이탈리아의 그 감독이 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친 감독입니다. 밑에서 시작해서 탑 플레이어에서 이제 코치 연수를 받고 이제 감독이 되기 전에 거기 이탈리아 대표팀이 있는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요. 거기 가가지고 논문 발표를 실제 콘테 논문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예.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어떤 축구를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써놨고 그 축구를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얘는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콘테는 플랜 B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전술이 그대로 거기서 살짝 변화를 주는 거지 플랜 B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감독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사람이 따로 뭐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투표 드릴 테니까 제가 쓰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보셨습니까? 네, 몸도 마음도 팀도 팬도 다 토트넘이죠. 네, 다 아파요. 이번 경기에 나올 이 보세요, 이거. 3분의 1이 갈렸습니다. 3분의 1, 그것도 센터 라인이 갈려버렸네, 센터 라인이.
이쪽은 어떻게 뭐 땜빵이 좀 되는데, 이거는 진짜 팀의 중심축이거든요. 이게 완전 갈려가지고, 이번 경기 뭐,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시는 거죠. 저도 뭐, 지는 게 정배 아닌가 싶은데, 그, 배당을 보니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벤타크롭스는 이제 부상이 아니라 시즌 아웃입니다. 시즌 아웃이야, 시즌 아웃. 다음 시즌도 바로 못 들어올 거예요. 지금 2월이니까 8월, 9월, 10월, 올해는 넘긴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요리스 부상, 세세인용 부상, 호이비에를 못 뛰고, 비스마 아웃, 뭐 어쩌서 하는 건지. 까르스킵으로 나온다는 거죠. 까르스킵으로. 까르스킵. 이 밑에 랑글레에 나올 거예요, 아마. 다행인 점은 로메로가 뛴다는 거죠. 로메로가 있고 없고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프리백의 부활에 큰 영향을 끼친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제 자기 좀 많이 이제 안다고 막 상대 팀에 맞춰가지고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오는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쓰리백을 이제 주 전술을 사용하면서 이제 쓰리백으로 완전 고정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약팀을 강팀을 상대로 내려앉는 뭐 버스 주차 전술이라는 편견의 대상이었던 쓰리백을 들고서도 정교하게 다채로운 빌드업을 구사하는데 이 부분은 콘테가 유럽의 쓰리백 열풍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 그 신문의 기사에 나온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예. 주로 3-4-3이나 3-5-2를 사용하는데 양측 스토퍼 중 한 명은 팩시 능력과 발미 능력을 갖춘 센터백을 매우 선호한다. 로메로죠.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왼발 센터백이 각광받는 것 벤데이비스요. 벤데이비스. 그리고 주로 콘테는 왼쪽 공격진을 무게 싣고 전개하는데 이때 왼발 센터백이 주로 맡은 임무는 상대방이 적은 토트넘 오른쪽 사이드 라인 쪽으로 롱패스를 보내 압박이 적은 방향으로 공격 방향을 한 번에 전환하는 것. 클루세스키요. 이 토트넘의 공격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이래가지고 클루세스키가 뜨고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잘하고 못하고는 떨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에메르송 자리에 포로를 집어넣은 거는 이쪽 라인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었는데 포로가 완전 포로 아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무것도 못하더만. 예. 그래가지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면 콘테는 센터백을 자주 오버래핑을 시켜서 공격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데 이게 에릭 다이어죠. 에릭 다이어는 실력이 별로죠. 실수도 많이 나고 토트넘 골 많이 먹는 이유죠. 그리고 에릭 다이어 자리에 좋은 선수를 사야 된다고 팬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는데도 레비 회장은 안 샀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김민재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할 때 김민재 사자 그랬다고 그러는 게 진짜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때 1,000만 유로를 썼으면 살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김민재 사자고 얘기했는데 김민재 사자고 그랬던 무리뉴는 쫓겨났고 예, 그때 콘테가 들어왔는데 콘테가 아니라 누누 누구였더라? 이름도 기억하고 싶어. 하여간 해가지고 그때 김민재를 샀으면 굳이 김민재가 아니라도 토트넘이 있으면 돈 생각을 해보세요. 1억 유로 이상승, 1억 5천만 유로 이상승. 그 중에 조금만 떼가지고 준수한 센터백 한 명을 샀으면, 중앙 센터백 하나를 샀으면, 발이 좋은 센터백을 샀으면, 토트넘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팀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레비는, 그래가지고 콘테가 오자마자 계속 얘기했어요. 사달라. 안 사주잖아. 엉뚱하게만 계속 사. 그리고 돈 썼대. 팬들도 막, 손흥민 팀이니까 콘테 욕하고 박수치고. 이게, 이 콘테가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콘테를 감독으로 데리고 올 거면 콘테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았어야죠. 이 돈을 그만큼 쓸 거면 차라리 그 돈을 콘테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줬으면 1억 유로도 안 들었어요. 지금보다 성적은 더 높고 더 안정적인 팀이 됐습니다. 콘테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수습까지 했겠어요. 콘테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콘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보고 지금 토트넘의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고 물어보면 저는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토트넘이랑 콘테랑은 맞지 않아요. 네.
앞으로도 맞지 않을 거고, 계속 이렇게 되면, 물론 콘테가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다시 챔스 진출권으로 팀을 끌어올리고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두 사람, 토트넘이 망가지든가, 콘테가 망가지든가, 둘 중에 하나 망가집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 성향이 안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토트넘은 B클럽이 아닙니다. 셀링팀이에요. 선수를 팔아야 돼요. 근데 선수를 지금 제대로 못 팔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선수를 팔 필요는 없죠. 왜냐면 영국 프리미어에서 버는 돈이 엄청난데 번 돈만 써도 그리고 그 돈은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걸 안 쓰면 제재를 받습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는 뭐 돈을 너무 많이 써도 번 돈에 비해서 더 많이 써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써도 문제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하네요. 그래가지고 현재 뭐 사실 윙백은 사실상 정독적인 풀백과 뭐 윙어 역할 동시에 하는 뭐 그런 좀 그래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 최고 선수예요. 쉽게 말 김민재 월크를 바라는 월크. 근데 지금 현재 애들이 다 부상이죠. 이렇게. 다 부상입니다. 근데 진짜 콘테의 장점이 뭐냐면요. 버티기를 잘해요. 버티기로 마음먹으면요. 버텨냅니다. 그리고 콘테가 단기전에 약한 약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AC 밀란 상대로는요. AC 밀란 상대로는 콘테가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얘네가 하는 것도 엄청 단조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두 팀이 만나지. 콘테 최악의 두 팀이 만나는 건데 저에게 이 경기를 베팅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승부를 베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토트넘이 산시로죠? 산시로 원정을 가가지고 버텨내고 산시로 맞습니다. 예, 산시로 원정을 가서 버텨내고 어, 버텨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무패. 토트넘이 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얘네도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쓴 돈이 얼만데 그 돈은 그 선수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돈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선수들 좋아 보이긴 한데 근데 가장 큰 거는 포스터지. 포스터가 보니까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더만. 여기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하는 애가 있고 앞에서 비벼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2대2 이것도 2대2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앞서는 확실하게 토트넘이 균형감 있고 좋고 사이드도 토트넘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라인이 이쪽 안쪽이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이거는 뭐 패스인데 굳이 저보고 베팅하자 그러면 베팅하라 그러면 무승부 베팅하고 싶어요. 네. 심판은 스위스 산드로 셀러라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심판 큰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요 1부가 아니라 1탄. 단 경기는 2탄입니다.